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텔라 루멘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소로반이라는 관점으로요. 네, 스텔라 같은 경우는요, 그 리플과는 다르게 소로반이라고 하는 RWA에 최적화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예, 다들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리플은 그 빠른 송금에 체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보안과 속도를 갖추기 위해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탑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무게로 치자면 스텔라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렇게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텔라가 발행량 같은 경우도 500, 리플처럼 이제 리플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거다 보니까 초기에는 1000억 개로 되어 있다가요. 얘네들은 이제 500억 개를 소각을 해서 현재 발행량 같은 경우는 500억 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래는 이제 발행량만 따지면 리플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상태죠. 절반에 해당하니까요. 자, 대략적으로 이제 보면요. 이렇게 유통량을 한번 보면요. 리플은 1000억 개, 스텔라는 500억 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유통되고 있는 양은 560억 개고, 스텔라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조금 더 많은 상태가 되겠죠. 345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억 개가 그 소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적으로는, 리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지금 이제 스텔라 같은 경우는, 218원 정도라 그러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1,4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상으로 7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발행량이, 반인데 왜 이런 가격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방대한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유명세와 그 기관 수요, 이런 것들과 맞물려가지고, 그런 가격이 지금 형성돼 있고요. 그 뭐 세세한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런 발행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텔라가 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트를 좀 몇 시간 동안 좀 뚜렷지게 좀, 뭐 명상을 한다 그럴까요? 자,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요.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리플의 차트이고요. 밑에 이렇게 캔들로 그려진 게 스텔라의 차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공통점이 보이냐면 지금 덩어리가 이렇게 총 3개가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요. 얘를 이제 이렇게 끌어다가 붙여 볼게요. 이 산의 사이즈를, 이 초기에 생긴 이 산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붙여 봤을 때, 자, 이렇게 비슷하게 붙여 봤을 때,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와 이제 유사하게 생겼다가요. 어디서부터 이제 길이 갈리기 시작하냐면, 이 시기부터, 리플이 약간 이 이격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규모로 움직이다가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네, 요 구간부터요. 이제 뭔가,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좀 이걸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큰 차이가 발견되는데요. 어떤 차이냐면, 제가 이제, 이때도 상당히, 리플이 이걸 돌파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수렴을 돌파하던 시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수렴을 돌파하던 이 시기가 있어요. 얘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죠. 리플 같은 경우도 2017년도인가 그때 생긴 요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의 끝자락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연결한 추세를 잘 디디면서 올라왔었거든요. 네, 스텔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들을 잘 디디면서 올라온 건 맞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잘 디디면서 올라온 게 똑같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하냐면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행량과 그 역할에 대한 차이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차트에서도 비슷한 차이들이, 극명한 차이가 보이는 게 바로 이 구조죠. 네, 이 수렴을 리플은 돌파를 했는데요. 스텔라는 아직 이때, 저도 이때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도 이제 보유 물량을 그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었던 때라, 이걸 당연히 리플이 이렇게 돌파하는 시기에 얘도 이걸 돌파를 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돌파를 해서 갔지만 스텔라는 가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띄게 저항이 보이는 이 자리가 있었는데요. 설마 리플만 갔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이제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하냐면요. 얘는 아직 이 사이클이 세 번이 오는 동안 여지까지 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감옥은 탈출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얘는 리플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이렇게 떨어지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바보 멍텅구리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얘보다 훨씬 이 멍텅구리 같은 지금 상태가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최근에 요걸 이제 찔끔 이렇게 오르긴 했었지만, 스텔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봐요. 다만 요번에 아마 다들 얘가 큰 끼는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그러면 이제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요, 이 DTCC 효과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AI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왜 이번에 이렇게 잘 뚫고 갔었음에도 이렇게 내려온 상태냐, 그랬을 때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실사용 중심의 그 투기적 심리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사람들의 그 투기적 수요가 이제 화끈하게 유입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화끈하게 유입이 되면 좀 계속 지속적인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코인 시장의 분위기와 동조돼서 이제 같이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할로는 이제 항상 리플의 그늘에 가려 있다. 그러니까 리플도 죽는데 이제 동생이 갈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내러티브. 그 다음에 이제 미결제 약정 때문에, 이제 파생시장의 어떤 생리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요. 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얘가 분명히 이 안에 갇혀있는 기간이 조금 더 길게 지나가야 돼요. 자, 이 갇혀있는 구조 동안 이제 벌어질 모습을 제가, 그, 도지코인에서 프랙탈로 빌려온 이 차트가, 도지코인의 과거와 이제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취하고 있죠. 예, 여기 내려오는 구조랑 이렇게 이제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돼 보니까 또 그럴싸하죠. 왜냐면 여기도 보면 이 라인에서 생기고 있는 추세 저항이 있고요. 지지대들이 있고, 위에서는 또 이렇게 저항선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간 안에서 갇혀 있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프랙탈을 이렇게 갖고 왔더니 어머나 아주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취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뭐 어차피 이렇게 맹인처럼 허공에서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해야 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요. 그래도 하나의 이제 희미한 등불이라도 이렇게 갖다 대보는 겁니다. 근데도 이렇게 돼봤을 때 재미난 현상이요. 이렇게 됐을 때 보이시나요? 요 구간.
이 여백을 향해서 얘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요 자리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네, 여기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한번, 여백에서 이렇게 충분히 놀다가요.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이탈하는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또 수평으로 된 지지 저항의 또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프랙탈적인 구조 플러스 와이코프적인 구조, 계절론적인 구조로 봤을 때 여기 셀링 클라이맥스 나온 이후에 ST 페이즈 B를 이렇게 두 번 딱 찍고요. 5파가 이미 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얘는 지금 뭐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LPS를 향해서 이미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제 먼저 출발한 친구가 돼버렸어요. 차트상으로는. 에이다나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기를 지나고 있을 수 있다. 이 5파의 1파, 2파 정도를 지나고 있을 수 있다. 에이다와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과정을 끝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과정으로 얘는 진도를 뺐다 하냐면 이제 LPS, 라스트 포인트 서포트라는 말이었죠. 네, 그 구조를 도지코인이 갔었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사이클 속에 어느 구간이었냐면요.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그래가지고 지난 사이클 때 이런 상승을 이끌어냈었던 거죠. 네, 25년도에 그래서 도지도 이제 갈 만큼은 가긴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이런 이제 그 마지막 이게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딱 이걸 그려주면서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 1파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5파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양이 그 구름이 주봉상 생긴 그 그림의 상단 영역을 막고 다시 구름 안쪽으로 이렇게 진입했었던 모습이 스텔라의 앞으로의 향후에 뭐 1년이나 2년 사이에 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요 구간에 해당하겠죠. 요 구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요. 지금 요 자리에서. 이렇게 생기는 요 여백 구간에서 이제 이런 모양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서 돌파 지지하면서 이 구간처럼요. 이 구간 보이시나요? 자, 이거 이제 대 볼게요. 그냥 이렇게 아싸라게. 자,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양운 생겨온 거 보이시나요? 자, 조금 치워볼게요. 여기 빼꼼히 양운 생겼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음운 생기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음운에 계속된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럼 최종 돌파는 여기 지지선과 구름이 맞닿는 요 구간, 내년 시간적으로 봤을 땐 이것도 내년 봄쯤에나 돼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시기 때 이게 돌파 지지를 하면서 마지막 이 라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찍고 그 선을 돌파 지지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대 볼게요. 그럼 구름 모양이 이렇게 생길 거고요. 최종적으로 돌파는 이런 구간에서 돌파 지지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구름이 생기면 요 구간에서 돌파 지지. 시기상으로는 내년 봄입니다.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제 돌파 지지가 되면 이제 이런 큰 상승들이 있게 될 텐데, 여기서 보다시피, 가장 이제 볼만한 자리는 여기에 분명히 한번 저항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도 과거에, 리플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이제 좀 치워보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어땠었냐면요. 자, 여기 차트를 이렇게 끌어와 볼게요. 돌파할 때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돌파를 했었죠. 자, 보시다시피 리플 같은 경우는요. 탑승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과거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할 때요.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요 구간을 이제 한번 잘 지켜봐야 돼요. 여기 이제 맞고 떨어질 건지, 살짝만 하다가 이제 과감하게 돌파를 해줄 건지, 이 구간에 아마, 그때 가서 이제 구름을 보면서 봐야 될 텐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죠. 추격을 못하게 하는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구간에서 이제 강력한 상황들을 봐야겠죠. 저항을 받고 내려올 거냐. 그러나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수렴의 구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거대한 그러니까 이 거대한 마지막 이 상승의 크기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제 이런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는 둬야 된다는 거죠. 열어는 둬야 된다. 그때 이제 어떤 이제 발표나 시장 상황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과거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 이제 리플을 이만큼 보유했을 때, 10,000개를 보유한다면 스텔라도 이제 10,000개 보유하는 전략,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얘가 이렇게 출발하던 이 시기에 상당한 이제 허탈감들을 많이 제가 느꼈었어요. 왜 느꼈었냐면, 혹시라도 이거 돌파, 지지, 반등 이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포모가 들면서 이때 상당히 이제 좀 조바심이 저도 났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상당히 멘탈이 나가게 했었던 주범이 이 시기에 이 멘탈을 저를 나가게 했었던 주범이 스텔라였거든요. 왜냐면 이 DTCC가 그런 발표를 할지 알았겠습니까? 이 DTCC 발표를 이렇게, DTCC 어딘지 아시죠? 미국 증권 예탁 결제원인데요. 1년에 여기서 소비하는, 왔다 갔다 하는 돈이요. 뭐 주식시장도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거의 다 여기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물 자산과 관련된 증권 토큰화의 인프라에 백단에서 쓰여진 체인으로 스텔라가 이 당시에 최초로 이제 뭐 최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 당시 때. 몇 달 전에 이걸 받았을 때 이제 그러면 리플은 밴 당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이제 느낌까지 들었고요. 그에 대한 또 차트적인 반응도 상당했었죠. 이 시기 때 이제 지금 날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시기 때 진짜 끝도 모르고 올라가는 그 느낌. 이 며칠 동안이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웠거든요. 이 순간이. 이 3일 동안에 3일 천하가 되긴 했지만요. 이 순간에 얘가 보통 친구는 아니구나. 물론 저는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이렇게, 이 못된 습관이었던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정말 이 시기 때 이제 죽을 맛이었거든요. 이 시기 때가 이제 죽을 맛이셨죠. 이제 다행히 여기서 이제 전환선이 꺾이길래, 마지막 남은 물량 그냥 여기서 뒤도 안 보고 이제 다 털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다시 봐야겠다. 얘 무서운 친구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들었고요. 다만 이제 단기 접근하는 측면으로 얘를 계속 제가 들여다 보니까요. 얘의 특징들이 4시간 봉에서 상당히 뚜렷이 보이는 특징들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름 보실게요. 4시간 구름 보시면요. 자, 보이시면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자, 한번 생각을 잠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3초 동안.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급등할 때는 미친 듯이 급등하고 구름과의 이격을 지키고 있고요. 구름에 닿으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닿으면 반드시 내려와요. 그래서 얘가 원래 그랬던 친구인가? 저는 원래 스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유 물량이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애였거든요. 이게 불장 때도 뭐 이렇게 쳐다보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 사이클에, 과거에 보였었던 여러 패턴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단타에 상당히 어울리는 친구예요. 제 말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단타에 어울린다는 거는요. 얘가 이제 일목구름 단타에 상당히 어울리는 친구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돌파할 때는요. 무조건 상승합니다. 얘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돌파하면 무조건 상승, 이탈하면 무조건 하락. 이걸 상당히 잘 지켜요. 돌파하면 무조건 상승, 이탈하면 무조건 하락. 이걸 상당히 잘 지키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이런 모습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예쁘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횡보장에서는 제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자리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요. 한 번만 자리를 잘 잡으면 이때부터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 저도 그래서 이때는 매매가 상당히 매끄럽게 잘 됐었던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렇게 돌파하는 지역에서 이제 들어가고요. 전환선 이탈하면 매도하고요. 구름 이탈하면 전량을 매도를 합니다. 전환선 안착하면서 구름에 도전을 하면 타고요. 이탈하면 팝니다. 이탈하면 마지막 남은 물량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팝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저 지금 모아가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제 왜 모아가고 있냐면 도지코인의 그 모습과 도지코인의 과거 이제 패턴과 상당히 이제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을 매집 구간이라 이제 이 녹색 영역이 있죠. 이 구간을 이제 매집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얘를 어떻게 수량을 모아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오늘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떤 결론에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사례인데요.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수년 동안 여기 제가 이일용이라 그랬는데 뭐 이일용 옛날 사람들이나 알 텐데요. 이게 왔다리 갔다리 이제 지그재그 패턴으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 상당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요. 얘도 이거 자유의 순간 이렇게 상당한 상승이 있었죠. 그때 이 당시에도 리플만 혼자 효자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그 효자 노릇을 할 다음 차세대 주자로 저는 스텔라 루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깊게 생각하는 거는요, 비중을 좀 달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었고요. 지금 구간부터는, 과거에는 제가 이제 리플 10,000개면 스텔라 10,0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플 10만 개면 스텔라 10만 개, 리플 5만 개면 스텔라 5만 개,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사실 이제 나머지 애들은 계속 이제 저점이 내려올 때마다 뭐 이런 걸 계속 구름 거래를 하기에는 이제 물량들이 이제 그닥 이제 많지 않을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는, 그냥 매집만 하는 모습을 취하고 이제 주요 매매들은 이제 요 두 친구로만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마음을 이제 좀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이게 1대1이지 않습니까? 개수로 봤을 때 1대1인데, 이거를 1대4 정도나 5 정도는 가져가야 금액적으로 두 개가 비슷해지겠다.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전략으로 5대5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리플이 뭐 한 10,000개다 치면요, 얘는 5만 개 정도, 스텔라 같은 경우는 5만 개 정도, 리플이 5만 개다 그러면 얘는 뭐 25만 개 정도,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야 큰 수익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금을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을요 좀 달리
과거 이제 이런 시기에 했던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텔라의 비중을 훨씬 더 높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정도로 스텔라를 저 같은 경우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 항상 주저리 말씀드려가지고 요약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죄송한 생각들이 들고요. 그냥 이렇게 뭐 주무시는데 졸리운 목소리 이렇게 방송 켜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여담으로 얘기할 건데요. 여담 좀 제가 이제 어저께 스레드 그저께 이제 스레드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차트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스레드 링크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요. 요게 제 스레드 계정입니다. 네. 스레드 계정인데요. 제 프로필,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링크 오늘도 이렇게 달아줄 테니까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 스레드에는 좀 이렇게 담길 수 있고요. 이렇게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넣고 있으니까요. 와서 이제 둘러보시고요. 잠깐 뭐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던 작업입니다. 얼마나 이제 리플에 미쳐 있는지 좀 보이시죠? 예. 이거 일루미나티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끼는 그림인데요. 예,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요. 가끔 놀라워와서 댓글도 달고요.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도 여기서 해나가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레드 하니까 너무 재밌고요. 또 여기서 이제 만나니까 먼 고향 친구를 다른 동네에 와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네, 또 여기 와서 인사 나누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스텔라룸엔 오늘, 구독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달라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